홍윤 실전 인상학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홍윤 장세택 선생님 모시고 재미있는 인상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자녀궁에 대해서 배워본다고요? 예, 자녀궁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자녀가 이제 인생에 이제 몇 명이 있는지, 또 자녀가 이제 커가면서 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커가는 과정에서 뭐 시련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이제 뭐 남녀궁이라 그러기도 해요. 남자 자식, 여자 자식. 그래서 이제 남녀궁이라고도 하고 자녀궁이라고도 해요. 아들하고 이제 딸 뭐 이런 자녀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위는 이제 눈을 기준으로 눈 위에가 전택궁, 저번에 공부했던 전택궁, 그다음에 이제 눈 끝이 배우자궁, 뭐 이성은 뭐 남편의 안부, 뭐 배우자의 안부를 이제 물어보는 이런 그거 되고, 눈 밑에가 이제 자녀궁이 되는데, 자녀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내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나한테 줄 때 나에게 이제 자녀를 몇 명을 줬는지, 또는 이제 아들과 딸을 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이제 하게 되겠고요. 선생님 흔히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궁합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애는 잘 낳을 수 있을까요? 또 딸이 낳나요? 아들을 낳나요? 그리고 애는 몇 명인가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그런 거 보실 줄 알겠네요, 시청자분들이요. 좀 많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죠. 자녀가 이제 내가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조상들이 준 자녀가 이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또 이제 건강하게 태어날 건지, 또 이제 뭐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을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좀 많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 어느 누구나 또 이제 쉽게 이제 알아볼 수 있죠.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배우자 궁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듯이, 자녀하고도 이제 어떤 인연으로 이제 될지, 그러니까 이제 눈은 인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인연이 될지 딸이 인연이 될지 몇 명의 자식이 인연이 될지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공부가 이제 좀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눈 밑에 요 부분이 이 자녀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다면 여기 와잠이라고, 여기 눈 밑에가 여기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부분이 와잠인데, 이제 눈의 기운이 이제 요 위에 이제 맺혀 있는 거는 이제 부모 형제 이런 쪽을 많이 보고요. 눈 끝에 이제 맺혀 있는 것은, 여기는 이제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이제 많이 보고요. 요 눈의 끝에 맺혀 있는 거는 이제 부부 인연을 좀 보게 되고, 눈 요 아래 이렇게 이제 맺혀 있는 거는 이제 내 자녀 수아가 이제 어떻게 맺혀 있는지, 수아의 관계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눈이 이제 인연이 되는데, 인연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나는 그 자체가 다 인연이잖아요. 그 인연이 이제 뭐 이렇게 전생부터 이제 이렇게 우연이 아니고 따라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부부의 인연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자녀의 인연도 이게 전생부터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부부 인연이라는 게 뭐 나하고 배우자하고 관계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나하고 나의 모습대로, 내가 어떻게 생겼냐의 모습대로 배우자가 정해져서 들어오죠. 나의 모습대로 들어오는 거지. 이게 뭐 나는 이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긴 대로 부모님이 나한테 주어졌으면 거기에 맞춘 배우자가 이렇게 자연스러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자식을 놓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 자식을 놓게 되는 요 부분이 요 밑에 이제 와잠하고 이제 이렇게 누당이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자식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혈이 만나는 곳이죠. 정신과 이제 육체가 만나는 이 곳이 이쪽이에요. 정혈이 만나서 심장과 신장이 만나서 여기서 얼마큼 임태를 했는지, 또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씨가 이제 어떤지, 그 사람의 마음, 이제 뭐 자식을 얼마큼 놓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오면 사람들이 조금 저분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럴 수 있겠어요. 마음씨가 담겨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요. 예, 마음이 이제 금신 걱정이 있다든지, 또 이제 어떠한 뭐 큰 일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좀 돼버리면 이쪽에 당장 이제 어떤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마음을 가장 나타내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뭐 색깔이 좀 안 좋다든지, 이게 뭐 이렇게 푹 처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그 사람 마음이 좀 문제가 좀 많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뭐 배우자 궁도 있지만 여긴 자녀 궁도 되잖아요. 배우자하고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건데, 이쪽에 문제가 있다면 뭐 여기가 아랫사람이니까 배우자 자식도 문제가 돼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게 이렇게 축 처지신 분들이 좀 간혹가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축 처지면서 탄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탄력하고 윤택하면 괜찮은데, 뭐 요게 이제 윤택하지 않고 색깔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 자식이 전부 내 곁에 없는 거죠. 뭐 사별을 했든지 또 이혼을 했든지 자식도 내 곁을 떠나서 없고 이제 혼자 외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음, 내 상태를 좀 많이 나타내는 거죠. 사람이 피곤하면 이쪽에 문제가 와요. 며칠 밤을 새면 이쪽에 문제가 오지만, 이게 이제 자기 마음에 어떠한 큰 영향이나 충격을 받으면 이쪽으로 좀 영향이 많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장하고 이제 신장의 이제 교착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정혈이 이제 만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보면은 뭐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 코로 숨 못 쉬어도 죽고 밥을 못 먹어도 죽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할 때 일종의 기의 작동이다. 요거는 이제 밥을 먹으니까 어떤 형상의 작동이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정혈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만큼 이제 정혈이라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누구나가 이제 좀 다 틀리죠. 누구나가 이제 이게 들어오면 얼굴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 틀리고, 여기 좌우로 이렇게 이제 잘라놓고 이렇게 보시면, 좌우에 이제 균형이 좀 많이 틀려요. 좌우의 균형이 많이 틀리는데, 뭐 여자분도 이제 이게 누구나가 이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만일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이 단명을 해야죠. 단명이요? 네, 완벽하게 똑같은 거 있으면 단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뭐 누구나가 다 보면 조금씩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미세한 차이를 이제 찾는 거죠. 미세한 차이를 찾아서 먼저 이제 아들이 들어올지 이제 딸이 들어올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뭐 지구가 이렇게 이 지구라는 게 있으면 원래 이게 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원래는 여기 축이라는 게 축이고 여기 이게 땅이니까 미라는 이런 게 이게 원래는 이게 중심이 이거였어요. 여기가 이제 진이 되고 술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뭐 지구가 뭐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남북극에 얼면서 이게 잠깐 이렇게 23.5도로 이제 틀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로 이동을 했죠. 이게 축이 되고 이게 미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수가 된 거죠. 좌우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도 이렇게 틀어져 있다고요. 어딘가가 2%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2% 저기 우주에서 오는 기운이 2%가 이제 음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네.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것도 설명을 하려면 이제 좀 이제 한참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렇듯이 이제 이건 어느 누구나가 상하 좌우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만일 똑같다 그러면 이 지구가 이렇게 섰다 그러면은 모든 생물이 다 죽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는 바람에 오온 육기 중에 이제 이신상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제 생로병사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한의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렇게 되죠. 이신상화가 생겨서 화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삼초라는 화가.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이게 이 동맥정맥이 이렇게 흘러간다 해도 어느 하나가 똑바로 이제 이렇게 균형이 잡힌 건 없다. 균형이 잡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미인방명.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왜냐 똑바로 쓰면 죽어요. 그래서 조금은 틀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틀어진 그거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봐야 되면 이제 남자는 하늘이잖아요. 이걸 남자는 이제 하늘인데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남자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제 보고 여자는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보죠. 이제 남녀가 이제 음양이 이제 합을 할 때는 그렇게 되겠죠. 예, 남자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상태고 여자는 이제 이렇게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녀간에 이제 하늘에서 보는 거하고 이제 땅에서 보는 게 좀 틀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는 이제 자축이 이제 양이고 우축을 이제 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축 기운이 왕하면 이제 아들을 좀 놓고요. 풍수에서 청룡이 강한 거죠. 이제 백호 그러니까 우축이 강하면 이제 좀 딸을 놓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남자 여우라고 해서
저희가 배울 때 여자는 오른쪽 얼굴이 아버지고 왼쪽 얼굴이 어머니였고 남자는 그 반대였거든요. 자식을 볼 때도 비슷한 거네요. 그 남자는 이제 여자분의 이제 자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자분의 위로. 이 여자는 남자를 이제 받는 입장이니까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주 자식이 생기는데 남자가 여자를 품어가지고는 좀 이렇게 훌륭한 자식이 안 나오고 양을 이렇게 품어야 이렇게 꼭 끼안아줘야 훌륭한 자식이 나오는데 남자 쪽에 봐서는 이쪽이 왼쪽이다. 그러면 여자 쪽에 봐서는 이쪽이 우측이 되죠. 남자의 왼쪽은 여자의 우측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자의 왼쪽은 남자의 우측하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우측이면 여기는 좌측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는 왼쪽이 아들이라면 여자는 우측이 아들이겠죠. 그래서 남자는 물에 빠져 죽었을 때 이렇게 죽잖아요. 물에 빠지면 둥둥둥 이렇게 뜨고요. 여자는 이렇게 뜨죠.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듯이 이게 이제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합쳐져야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나는 아들을 낳아야 돼. 내 얼굴은 아들을 놓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들을 놓게 돼 있다. 그러면 어디가 발달됐겠어요? 오른쪽 여기가요. 이 여자는 오른쪽, 남자는? 남자는 왼쪽. 왼쪽. 그러면 내가 아들을 놓는다고 왼쪽이 발달돼 있으면 내가 부인이 분명히 들어올 때는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내 부인은 딸을 놓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아들을 먼저 놓을 사람이 들어오겠죠. 그러네요, 선생님. 딸 놓은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부부 인연이 안 돼요. 놓기 전에 헤어져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긴 아들을 놓을 사람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둘이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놓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분도 아들을 놓는 거고 남자분도 아들을 놓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궁합이 얼굴로 보는 궁합이 또 정확하다 그러셨거든요. 당연히 정확하죠. 사지로 보는 궁합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조의 연월일시 명조가 이게 똑같은 이게 이 한 명조에 60명에서 70명이 있다 그러면 60명, 70명이 다 배우자가 같은가요? 아니 부모님이 다르죠. 다 같은가요? 아니면 자식이 다 같나요? 형제가 다 같나? 직업이 같나요?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은 맞을 수 있지만 69명은 다 틀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주로서는 정확하게 이 궁합을 보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근데 궁합을 볼 때는 관상궁합이 넘버원이다. 근데 요즘 또 저희 세대에서 유행하는 게 그 결혼정보회사거든요. 자, 그래 어쨌든 내가 뭐 결혼 정보 회사를 가든 뭐 중매를 쓰든 어떻게 쓰든 나하고 에너지가 같은 눈빛의 에너지가 같은 사람하고 꼭 인연이 되게 돼 있고 내가 이제 아들을 놓을 사람이면 분명히 배우자는 같이 아들을 생산할 사람이 들어오겠죠. 선생님, 그런데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몇 명 만나고 나면은 돈을 떠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이고 그 사람 이제 그 사람의 문제고 그러나 이제 자기가 만나야 된다는 거는 결혼 정보회사에 있어도 길에 가다가 우연히 자기 짝을 만날 수도 있겠죠. 차라리 그 결혼정보회사 사진을 들고 누굴 만나기 전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 중에서 골라서 선을 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게 더 낫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두 관계에서 우선 판단이 1번 판단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1번 판단이다. 1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왼쪽이 잘 발달됐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아들을 놓을 운명이라면 여자도 오른쪽이 발달된 배우자와 인연이 되고
내가 이제 딸을 놓을 운명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우측이 좀 발달이 됐겠죠? 우측이 발달이 됐다면 여자는 분명히 자책이 더 발달된 사람하고 인연이 돼서 일단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제 상하 좌우로 이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요것도 좀 마찬가지로 그런 균형을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쪽 상하, 그러니까 상하가 이렇게 상하 이렇게 요 부분을 보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좀 잘라서 보시면 돼요. 이쪽이 발달됐는지 이쪽이 발달됐는지. 요거는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보는 게 제일 현명하다. 왜? 여기가 이제 자녀궁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녀궁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자식을 못 낳을 운명이다. 그런 운명이라면 뭐 배우자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와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속담에 어른들이 하신 얘기가 천생연분이다. 뭐 그런 얘기는 이렇게 만나는 거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아들을 못 낳는 게 며느리만의 잘못은 또 아닌 거네요. 우선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이 여자는 밭이라 그러면 이제 여자가 이제 이렇게 밭이다. 그 남자는 이제 씨앗이잖아요. 이제 씨앗을 어떤 게 뿌리냐에 대해서 이제 밭에서 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자보다는 이제 뭐 남자한테 더 큰 이제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혀지시면,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아들을 낳는데 두 번째는 딸을 낳았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또 아들을 낳고, 네 번째 또 딸을 놓고 뭐 이런 식이 있고, 또 아니면 뭐 처음에 아들을 낳는데 그다음에 또 딸을 놓고 또 딸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딸 놓고 아들 놓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요런 거는 좀 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크게 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이제 보게 되면 요거를 쉽게 이제 알아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세분화해서 잘라보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아쉽네요. 아들을 낳는지 딸을 낳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예, 그러면 이제 우선은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먼저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분화해서 보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궁금한 게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홍윤 장세택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